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수학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클리어 매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에요. 중학교 1학년이면은 대충 어떤 고민일지 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뭐 이런 거겠죠, 뭐. 도시락을 2교시 끝나고 먹을까, 3교시 끝나고 먹을까, 아니면 쉬는 시간에 놀까, 잘까, 뭐 이런 고민이지 않을까. 도시락 고민 그거 누구나 다 해보는 거거든요. 그쵸. 네, 물론 김인진 선생님 같은 분은 아니셨겠지만요.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면 보통 이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중학교에 올라서 시험을 치니까 내가 못하는 아이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당황스러움 또는 중학생이 돼서 꾸준히 앉아서 공부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고 열심히 했는데도 문제를 보면 막막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싶다 이런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런 고민들을 한대요. 네, 이런 고민들을.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은 과연 도시락 고민일까요? 아니면 정말 공부 고민일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수학 고민으로 수다학을 찾았을까요? 알콩달콩 흐뭇한 모습이네요. 보드게임에 빠진 남매. 세상에 표정 좀 보세요. 정말 신나 보이죠? 오늘의 주인공은 둘 중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이태영입니다. 침착한 목소리의 주인공 태영 군을 소개합니다. 여동생과도 잘 놀아주는 100점 오빠 태영이. 태영이의 수학 고민은 과연 무엇일까요? 도형 넓이 구하는 거예요. 공식이 너무 많아서 그 넓이 외우는 게 헷갈려요. 공식 암기가 유독 어렵다는 태영이. 공부 습관을 관찰해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하루 1시간 정도 숙제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나저나 첫 문제부터 별표를 치고 마는 태영이. 자유학기제 때문에 시험이 없어 선행 위주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또다시 별표를 치고 넘어가고 마네요. 역시 도형 문제가 태영이의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풀어보려고 하지만 공식이 생각나지 않나 본데요. 중학교 올라온 이후 수학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태영이. 쭉 수학을 어려워했던 걸까요? 초등학교 때는 연산을 잘하는 아이라서 계속 잘 해왔고요. 중학교 때는 아무래도 문제도 많이 어려워지고 응용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아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아무래도 좀 심화 과정이나 응용된 문제들을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태영이가 유독 수학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제집을 살펴봤습니다. 개인 지도를 받고 있는 태영이는 선생님과 풀 때는 집중도 잘하고 틀린 문제도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태영이가 어려워했던 도형 문제 역시 잘 풀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푼 문제집은 별표가 하나도 둘도 아닌 무려 9개나 됩니다. 도형 문제는 손도 대지 않고 넘어가 버린 태영이. 그래서 직접 태영이의 실력을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태영이가 수학 문제를 잘 풀고 있는지 또 문제점이 없는지 이렇게 알려주려고 갖고 온 문제집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은 조금 줄 테니까 한번 잠깐 풀어보자.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문제들. 연산 문제부터 태영이가 어려워하는 도형 문제까지 모두 준비했는데요. 과연 태영이는 잘 풀 수 있을까요? 지웠다 풀었다를 반복하는 걸 보면 쉽지만은 않아 보이네요. 다 풀었어요. 3번 맞았고 4번 틀렸고 5번 맞았고. 채점을 시작하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 5개 중에 7개 맞았네. 고생했어. 절반 정도 맞춘 태영이. 연산은 자신 있다고 했는데 간단한 1차 방정식 연산 문제도 틀려버렸네요. 역시 도형 문제도 모르겠다고 넘겨버렸습니다. 이거 직접 풀어보니까 어땠어? 좀 어려웠어요. 아무래도 시험이 없다 보니 그동안 스스로 실력을 점검하지 못했던 태영이. 점수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지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엄마는 그저 태영이가 동생과 함께 있을 때처럼 수학 공부를 할 때도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는데요. 태영이가 초등학교 때는 수학을 제일 재미있는 과목으로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좀 그때보다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예전처럼 재밌고 가장 즐거운 과목으로 다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수학을 가장 좋아했지만 현재는 큰 벽에 부딪힌 태영이를 위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태영이가 다시 수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수다 도와주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 중학교 1학년 태영이를 만나봤어요. 사실 어머님께서 저희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셨던 이유는 사실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태영이가 수학에 대한 흥미를 좀 많이 잃어서 걱정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태영이의 고민을 함께 보면은요, 도형 문제를 좀 많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같이 선생님과 수업을 할 때는 잘 따라가고 문제도 그냥 제법 척척 맞춰주고 있는데 사실 혼자 문제 풀 때 보니까 1번 문제부터 별표를 딱 치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니까 4살 차이 나는 동생하고 종이 한 장 갖고 잘 놀아주고 이런 거 보면 가정교육도 잘 됐고 네. 심리적으로 안정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공부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외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방식을 잘 보면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내용 정리나 핵심 키워드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태영이가 모르는 문제를 직접 그 선생님이 대신 풀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러면 이 아이가 뭘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한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풀었을 때 난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알아야 그걸 중심으로 이해의 실력을 가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외 선생님이 푸는 걸 보면 쉬워 보이잖아요. 그쵸, 원래 남이 예. 하면 쉬워 보입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그 TV에서 개그 프로를 보고 있으면은 아니 저 재미없는 걸 왜 하는 거야 방송에서? 저 정도는 나도 하겠다. 그래서 네. 짜요. 그럼 더 재미없는 걸 짜고 있어요. 그래서 남이 하면 좀 쉬워 보이는데 혼자 정말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다 배운 상황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작진이 준 15문제 중에 7문제를 맞췄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특히 1번도 틀렸고요. 2번도 틀렸는데 1번은 간단한 아주 1차 방정식 문제이고요. 2번은 문자에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는 연산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교과서의 예제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틀렸다는 것은 기초 실력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고요. 네. 같은 문제를 과외 선생님과 할 때는 풀었고 그러니까요. 혼자 할 때는 틀렸다는 것이 정말 좀 과외 선생님이 같이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뭐 안내를 좀 해준다든가 그렇죠. 뭐 약간 힌트를 계속 좀 힌트를 주시는 이렇게 거죠, 옆에서 어떻게 보면. 도와준다거나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예, 그렇다면 이건 좀 학습 방법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것을 찾아내는 게 공부의 어떤 목적이죠. 그래서 약점을 좀 채우고 그렇다면 먼저 좀 풀어보고 못 푸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게 또 많으면 좀 문제이긴 해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공부를 좀 미리 하고 그리고 선생님께 와서 선생님 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공부 방식을 예습 방식으로 좀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학교 2학년 선행은 아직은 하지 말고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제대로 다시 공부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을 여유가 된다면은 그쪽으로 후행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6학년 과정의 그 도형은 이제 많지도 않고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습득할 수 있으니까 6학년 과정을 한 번 더 제대로 개념을 짚어보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도형의 공식 같은 경우는 증명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도형에서 공식이 나오기까지의 그 증명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 A라는 거, B라는 이런 거가 그냥 단순히 외워야 되는 기호가 아니라 의미가 부여가 되고 연상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공식 간의 구분이 잘 되고 잘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명 과정을 재미있게 다룬 책들을 좀 읽는 것을 권하고 보면 이렇게 도형의 공식을 나타낼 때 막 관련된 수학자들 있잖아요. 이거를 밝혀낸 수학자들의 네. 일대기를 하면서 전구가 반짝반짝하면서 이거였어 하면서 막 밝혀내는 막 그런 그 영상들 애니메이션 네. 같은 것들이 이제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고하고 그리고 그 증명 과정을 잘 다룬 인터넷 강의를 접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데 뭐 공부법도 잘 알려주시고 문제점도 좀 잘 지적해 주셨어요. 네. 근데 과외 선생님이 TV 보다가 리모컨을 떨어뜨리실 것 같아요, 왠지. 아니 왜 나한테 일어나?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면서 예. 화내고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게 언짢으실까 봐 좀 걱정되는데요. 너무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도 계속 더 우리 방송 보면서 더 발전해 나가실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귀납적으로 할 거냐, 연역적으로 할 거냐인데 귀납적으로 많은 문제를 풀다가 이치를 깨닫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약간의 힌트가 문제 해결력에 도움이 되긴 하는데
기본 유형의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리를 찾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과외 선생님께서 이 아이가 어떤 문제를 틀리면 도대체 이 문제를 왜 틀릴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그 개념을 여러 번 반복하게 만들고 이거와 유사한 문제를 동시에 3개쯤 줘서 이게 다른 문제 같지만 이것만 이해하면 풀 수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연역적으로 네. 학습을 해주면 이 아이가 좀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절대로 노여하지 마세요. 네. 자, 우리가 그 태영이의 또 검사를 진행을 해봤잖아요. 어떤 네. 결과가 나는지 궁금하네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어성이 약간 평균보다 조금 낮고요. 동작성은 평균보다 조금 높고 전체적으로는 평균 수준인데 그 강점은 희한하게도 토막자기, 즉 공간지각력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도형이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동작성에서 강점이 꽤 높은 수준의 강점이었거든요. 보통 공간지각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머릿속에 도형이 안 그려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는 그려져요. 근데 그려지는데 그게 정의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면이 좀 있어 보이는 게 있고요. 그래서 수학 그 검사를 한 걸 보면 현행이 저 정도라는 것은 이해가 정말 많이 안 되고 있고 그렇네요. 개념 정리가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후행을 보면 현행보다는 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라고 그러면 후행에서 문제점이 현행에 많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행 공부도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중학교 1학년이니까 할 것도 많고 챙길 것도 많겠지만 일단은 현행과 후행에 좀 집중해라 이렇게 진단을 좀 내려드리면 될 것 같고요. 수학 성취도 평가 속에서 또 문제점 그리고 또 해법 알려주세요, 선생님. 예, 이 3번, 4번,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주어진 숫자를 그 문자에 대입만 해도 계산 결과 그걸 얻는 것인데 네. 그걸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것은 좀 틀리지 않도록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또 후행에서는 예, 20문제 중에 11개 맞았습니다. 이제 중위권 정도의 실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기본적인 개념 부족이 예, 역시 보입니다. 뭐 특히 비례식의 정의 같은 경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B에 대한 A의 B 이렇게 표현이 된 경우 이제 A 대 B 혹은 이거 똑같은 표현으로 A의 B에 대한 B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죠. A가 먼저인지 B가 먼저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헷갈리도록 장치를 해두는 게 바로 공부예요. 시간이 지나도 안 잊어먹게 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리고 뭐 소수 연산, 연산 법칙에 대한 거 그리고 도형의 건널비 등에서 빈틈이 보였는데 뒤에 보면 이제 원기둥의 전개도에서 이 원기둥을 전개하면 원 2개 위아래 이제 2개 나오고 그 중간에 이제 직사각형이 나오죠. 그러면은 직사각형 위쪽 변이 그 원둘레의 길이와 같다는 그렇죠. 것을 이용해서 이제 네. 이 문제를 푸는 문제였는데요. 예, 이런 문제는 앞에 있는 단순한 문제보다는 분명히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런 정도의 문제는 이게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 둘레의 길이와 직사각형 한 변의 길이와 같은 것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해의 측면으로 그렇죠. 더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실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부를 해야 좀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정말 이런 태영이를 위해서 딱 알맞는 학습법을 저희가 또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의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수학이고 굉장히 흥미를 느꼈다고 하는데 아마 중학교 1학년에 들어오면서부터 뭔가 수학에 좀 압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뭐 이 정도라면 노력을 하고 공부를 좀 해나가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겠죠? 그럼요. 그리고 태영이는 이제 화면상으로 제가 좀 보니까 약간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학생이 아닌가 싶어요. 점잖아요, 정말. 네.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는 좀 자신감도 향상시키고 씩씩함을 기를 수 있는 학습법을 좀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면 이제 여러 번 말이 나왔지만 동생과 굉장히 잘 놀아주잖아요. 이게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이런 나이 차이가 나면 이상하게도 오빠들이 굉장히 권위적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야, 영희야 하고 불러서 가보면 왜? 그러면 문 닫고 가. 뭐 이러고 계속 시키고 한참 불러서 하면 뭐 이렇게 선풍기 2단에서 3단으로 누르고 가. 뭐 이러고 계속 이렇게 권위적인 오빠들이 많은데 되게 친절하게 잘 놀아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응용해서 그러니까 태영이가 개념을 익힌 것을 동생을 앉혀두고 오빠가 설명해 줄게 하고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동생도 공부가 되고 태영이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연스러운 그런 시간. 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자신감을 얻어도 되고 또 아니면 이렇게 약간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친구들이요.
중학교에 가면 단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애들이 6학년 때는 막 이렇게 스포츠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학교 되면 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자신만의 단짝 조용히 말 걸고 공부하는 친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과 함께 이제 그룹과외라던가 이런 또래 학습 그렇게 교류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공부를 권해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신이 익힌 것을 뭔가 알리고 자신감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르는 것을 용기 있게 물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 과외 선생님과 함께 이제 그 팀워크가 잘 형성돼 있다면 이 선생님을 조금 더 편하고 부담 없게 그런 교류를 하게 해서 모르는 것을 자세하게 물어보고 창피하지 않게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스토리텔링 문제도 어려워하고 그다음에 검사 결과도 언어력도 좀 안 좋게 나왔고 독서 습관도 안 좋아서 일단 이 아이가 규칙적으로 책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문학보다는 이제 비문학 네. 설명을 하는 글들이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논리적 사고를 좀 가질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TV 같은 거 볼 때도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좀 보면서 언어적 발전을 위해서 네. TV를 본 것을 가족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거나 내가 읽은 책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함으로써 분석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를 같이 키울 수 있고 또한 자신감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물론 저런 방법도 참 좋지만 더 좋은 방법, 언어적인 걸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낯선 사람하고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아, 위험하진 않을까요? 아니죠, 괜찮죠. 그러니까 일단 저희도 개그맨들도 초반에 막 지하철 가서 막 개그도 하고 막 사람들 막 네. 모으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영이도 지하철역에서 뭐 길도 물어보고 뭐 사람들한테 돈도 빌려보고 아니, 그리고 아니 뭐 돈을 왜 빌려요? 그냥 뭐 돈을. 빌려주나 안 빌려주나 뭐 제일 이게 사실 그 두꺼워야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돈 빌리는 거 하긴 돈도 그러네요. 빌려보고 네. 그다음에 도에 대해서 관심 있는지도 물어보고 하면서 돈 얘기 더 어려운 도에 대해서 했는데 이 어려운 얘기도 했는데 내가 수학 관련된 걸로 선생님하고 얼마나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차라리 부모님과의 대화로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니께서도 지금 아이를 많이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 떨어진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엄마가 또 부모님이 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뭐 주말에 같이 또 뭐 학원뿐만이 아니라 여행을 좀 자주 다니신다고 하니까 뭐 여행 가서도 뭐 체험전 할 수 있는 그런 곳들로 같이 가족끼리 가서 한번 체험도 해보고 수학 체험전 할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교구 가지고 뭐 만들어 보기도 하고 네. 예, 마치 박물관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뭐 이벤트성으로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조력, 마음 그리고 기다려 주시는 것 이런 역할들이 어머니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들께서 이제 과외 선생님을 이용해서 수업을 시킬 때 그냥 잘 부탁드립니다. 맡기고 뭐 믿고 맡길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그렇죠. 선생님한테 맞아요. 부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행도 현행인데 후행을 어떤 식으로 할지 좀 계획표를 짜서 네. 실행한 거를 저한테 좀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몇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것까지 리포트를 좀 받을 수 있으면 뭐 리포트가 아니면 말로라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후 테스트하는 거죠. 이런 테스트지로 시험을 봤는데 네. 얘가 이렇게 하기 전에는 한 60점대 나왔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80점대 나와서 좀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한 6, 7개월, 아니 3, 4개월 있으면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그거에 대한 네. 좀 더 상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중학생 정도가 되면 사실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교육을 한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개입해야 되는 선을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과외 선생님이든지 학원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하는 걸로 내가 개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태영이를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전문가 선생님들의 결정적 한방 들어보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다시입니다. 태영이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체계적인 개념 학습이 다시 필요합니다. 다시 시작해보세요. 제 결정적 한방은 정의입니다. 이게 저스티스가 아니고요. 그 언어적으로 수학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다지기 위해서는 그 수학의 정의를 말로 굉장히 표현할 정도까지 익숙하게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매일 10문제입니다. 처음에는 10문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이게 쌓이면 엄청난 양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의 시기가 오게 됩니다. 네, 우리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 들어볼까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네, 바로 이겁니다. 뭔지 모르시겠어요? 생각? 아니 그 네, 로댕의 아. 생각하는 미남. 미남? 아.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을 제가 네. 잠깐 보여드렸는데 내가 보니까 태영이가 이 과외 선생님하고는 잘하는데 혼자 하면 문제를 잘 못 풀잖아요. 네. 그만큼 혼자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중학교 수학은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네. 저의 이 자세를 잘 보시면서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늘리면 성적은 반드시 오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 생각을 키워나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태영이뿐만이 아니고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수학이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고 그래서 점차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혼자 걱정하지 말고요. 함께 노력하면 분명히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꼭 반드시 수학만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TV에서, 책에서 또는 체험활동을 통해서든 얼마든지 수학의 흥미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